윤우? 먹자, 윤우? 어디 갔지? 경찰이요?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저 아이는 내 마지막 희망이야. 어머니, 제발 돌려주세요! 그 아이가 있어야 내가 살아. 손주를 빼앗긴 날,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주를 잃은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려는 또 다른 여자의 진심이 부딪힙니다. 이 싸움의 끝에서 과연 누구의 사랑이 남을까요? 정임은 68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5년 동안 그녀를 살게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손주 하늘이었습니다. 5살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빈집을 채웠고 작은 손이 정임의 쓸쓸한 마음을 잡아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정임의 하루였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도훈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정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다영이랑 별거 하기로 했어요. 정임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잘 안 맞아요. 계속 싸우기만 하고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도훈의 말에 정임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영이가 하늘이 데리고 나갔어요. 그 순간 정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손주를 데리고 그냥 나갔다고?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나중에 얘기해요. 도훈이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손주를 빼앗아 가는데? 전화를 끊고 정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그 작고 소중한 아이. 정임에게 하늘이는 단순한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공허했던 삶에 빛을 가져다 준 아이였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던 아이. 재롱을 부리며 웃게 만들던 아이. 그 아이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건가. 며느리 다영. 정임은 처음부터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차갑고 너무 독립적이고 시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과 결혼한 후에도 자기 일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난 후에도 정임이 키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키웠는데, 내가 밤낮으로 돌봤는데 그 애를 어떻게 빼앗아가? 정임은 분노와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손주만큼은 절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안 되었습니다.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하늘이를 되찾아야 한다고. 다음 날 정임은 도훈을 불렀습니다. 다영이가 어디 사는지 알려줘. 엄마, 왜요? 하늘이 보러 가야지. 도훈은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지금은 좀. 주소 알려줘. 정임의 목소리에는 강압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도훈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정임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디 있어? 정임이 물었습니다. 유치원이요. 다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데려올게. 정임이 말했습니다. 다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늘이는 나랑 살아야 해. 너한테 맡길 수 없어. 정임의 말에 다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하늘이는 제 아이예요. 다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키웠어. 내가 밤낮으로 돌봤다고. 정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대치했습니다.
5년간 쌓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만, 오해, 상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임과 다영의 첫 충돌은 격렬했습니다. 문 앞에서 시작된 언쟁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가세요. 다영이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를 데려오겠어. 너한테는 못 맡겨. 왜요? 전 하늘이 엄마예요. 다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수로 키운다는 거야? 정임의 말에 다영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대로 못한다고요? 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일하러 나가고 애는 나한테 맡기고. 정임이 비웃었습니다. 일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도훈 오빠는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는데. 다영도 폭발했습니다. 그 말에 정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 아들이 무능하다는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저도 일해야 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도움 받았던 거고요. 근데 그게 제가 엄마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다영이 울먹였습니다. 정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하늘이는 나랑 사는 게 나아. 내가 일하러 나가면 애는 누가 봐? 어린이집 보내면 되죠.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해요. 어린이집? 거기서 제대로 돌봐주기나 해?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로의 입장은 달랐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임은 손주를 빼앗긴다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다영은 자신의 모성을 부정당한다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전 하늘이를 사랑해요. 제 아이예요. 다영이 애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 애가 나한테는 전부라고. 정임도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늘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엄마랑 있어야 해요. 그게 맞아요. 다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엄마 자격이 없어. 애를 제대로 돌볼 수도 없으면서. 정임의 말에 다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자격 없다고 누가 정해요? 어머니가. 말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결국 다영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쾅! 문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임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임은 울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하고 웃던 얼굴. 그 얼굴을 못 보게 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임은 하늘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인형, 자동차, 블록. 하늘이가 놀던 흔적들. 정임은 인형 하나를 안았습니다. 하늘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 하늘이를 되찾아야 해. 정임은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임은 아들 도훈을 불러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정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훈아, 하늘이 양육권 문제를 법적으로 따져야겠어. 도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다영이한테 하늘이를 맡길 수 없어. 법적으로 내가 양육권을 가질 방법을 찾아봐야 해. 정임의 말에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 내 손주를 빼앗아 가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다영이도 하늘이 엄마예요. 당연히 함께 있어야죠.
내가 다영이 편을 들어 정임이 화를 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맞아요. 넌 아빠잖아. 아빠가 양육권을 가지면 되지. 정임이 소리쳤습니다. 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전 자신이 없어요. 하늘이를 제대로 돌볼 자신이. 그럼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 둘이서 키우면 돼. 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말이 안 돼요. 다영이가 동의할 리도 없고, 동의 안 받으면 돼. 법적으로 내가 양육권을 신청하면. 엄마, 도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정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잖아. 나를 도와줘야지. 엄마, 전 하늘이 아빠예요. 하지만 제 능력으로는 못 키워요. 솔직히 말하면 전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했어요. 다영이가 거의 다 키웠어요. 그 고백에 정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도와주신 건 맞아요. 감사해요. 하지만 그게 엄마가 하늘이를 데려갈 권리를 주는 건 아니에요. 권리? 나는 할머니야. 할머니한테는 권리가 없어? 법적으로는 없어요. 도훈의 말에 정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5년간 손주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버리라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정임은 분노했습니다. 넌 내 편이 아니구나. 엄마 편, 다영이 편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이를 위한 거예요.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나랑 있어야 해. 다영이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그래도 엄마예요. 아이는 엄마랑 있어야 해요. 도훈의 단호한 말에 정임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넌 무책임해. 아빠 역할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제 와서 다영이 손 들어주고. 엄마, 제가 무책임한 거 맞아요.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하늘이를 데려가는 건 더 이상한 거예요. 도훈의 말에 정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둘이서 살게 둬요. 엄마도 좀 놓으세요. 도훈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나. 절대 못 나. 엄마, 너한테는 기대 안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정임은 일어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일만 커져요. 도훈이 말렸지만 정임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하늘이를 되찾겠다고.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임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다영의 출근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오전 9시 다영은 하늘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로 갔습니다. 정임은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늘이가 나올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하늘이가 나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문 앞까지 왔습니다. 정임이 다가갔습니다. 하늘아. 하늘이는 할머니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임은 하늘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운 냄새, 따뜻한 온기. 선생님, 제가 할머니예요. 오늘 제가 데려갈게요. 정임이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연락받은 게 없는데요? 아,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오늘 제가 데려가기로 했어요. 선생님은 확인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이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머니예요. 명찰 보세요. 정임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은 고민하다가 허락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임은 하늘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자.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 좋아. 하늘이는 신나했습니다. 정임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정임은 하늘이에게 간식을 줬습니다. 하늘이가 좋아하는 과자와 주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올 거야. 오늘은 할머니랑 자자. 정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하늘이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전화해. 괜찮아. 엄마가 바쁘대. 아니야. 엄마한테 전화해. 하늘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당황했습니다. 하늘아, 울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그 순간 정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영이었습니다. 정임은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다영, 도훈, 다시 다영. 정임은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하늘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엄마는 나중에 만날 거야. 정임이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정임의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임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다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이 있는 거 알아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정임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영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아, 엄마야, 괜찮아? 하늘이도 엄마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문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정임이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놔줘. 엄마가 와. 하늘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정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잠깐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맞아. 하늘이를 지켜야 해. 밖에서 경찰이 도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영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여기요. 여기 제 아이가 있어요.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정임은 떨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통제 불가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정임과 다영은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늘이는 별도의 방에서 여경과 함께 있었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예요. 손주를 데려온 거예요. 하지만 보호자의 동의 없이 데려오셨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동의? 내가 할머니인데 무슨 동의가 필요해요? 정임이 항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경찰의 말에 정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취? 내가 유괴범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에서 다영은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경찰이 위로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이는 안전해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제 아이를 데려가요? 다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대기실에서 마주쳤습니다. 다영은 정임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정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영의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 아이예요. 제 아이.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데려가요? 다영이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할머니야. 하늘이를 사랑해. 정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 엄마한테서 빼앗아 가는 게?
정임은 법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너희 아버지 떠난 뒤 그 아이가 나한테는 전부였다. 정임의 고백에 다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는 빈집에서 혼자 울었어.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하늘이가 왔어. 그 아이가 나를 다시 살게 했어. 웃게 했어. 그 아이 없이는 정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아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제 아이를 빼앗아갈 이유는 안 돼요. 저도 엄마예요. 저한테도 하늘이는 전부예요. 넌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하늘이 엄마예요. 다영이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중재했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일단 아이는 법적 보호자인 어머니한테 인계됩니다. 다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임은 절망했습니다. 안 돼. 할머니께서는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영이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엄마. 하늘이도 울었습니다. 정임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정임을 보고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엄마한테 혼나지는 않았을까? 할머니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다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정임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데? 가서 얘기해요. 유치원에 도착하니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요즘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구석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다가가도 밀쳐내고요. 정임과 다영은 하늘이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하늘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늘아, 다영이 다가갔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엄마야. 괜찮아? 다영이 아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둘이 싸워? 하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때문이야? 그 말에 정임과 다영은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가 나 때문에 싸우는 거지? 내가 나쁜 애야? 하늘이의 흐느끼는 목소리에 두 사람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야, 하늘아. 내 잘못이 아니야. 다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왜 싸워? 왜 나 때문에 경찰서 갔어? 하늘이가 울었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자신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정임도 무릎을 꿇고 하늘이 옆으로 갔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늘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난 할머니도 좋고 엄마도 좋아.
왜 같이 있으면 안 돼? 하늘이의 순수한 질문에 두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집에 가면 안 돼?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도 되잖아. 왜 싸워?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최근 식사도 잘 안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요. 계속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심리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정임과 다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 다 하늘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아이를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아이의 상처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다영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미안해, 하늘아. 정임도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치원을 나오며 다영이 정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둘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은 정임과 다영.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다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워한 적은 없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서 하늘이를 빼앗으려 하세요? 다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야. 지키려는 거야. 누구한테서요? 저한테서요? 전 하늘이 엄마예요. 알아. 하지만 정임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외로움을, 상실감을. 하지만 뭐예요? 다영이 물었습니다. 정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혼자였어. 도훈이는 자기 삶이 있고 나는 빈집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었어.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가 태어났어. 그 작은 생명이 나를 다시 살게 했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어. 하늘이 웃음소리가 빈집을 채웠어.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애가 없으면 나는 다시 혼자야. 다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외로웠어요. 뭐? 정임이 놀라 다영을 봤습니다. 도훈 오빠는 일만 하고 저는 육아와 일을 혼자 다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항상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 정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거. 다영이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전 하늘이 엄마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서툴러도 전 하늘이 엄마예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좋은 엄마라는 거 사실 알고 있었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 왜? 무서웠어. 너한테 하늘이를 빼앗길까봐.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너를 미워한 적은 없다. 정임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만 내 아들이 널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 예상치 못한 사과였습니다. 도훈이가 무책임하다는 거 알아.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 역할도 못하고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키워서. 아니에요, 어머니. 다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훈 오빠 잘못이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정임이 다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사실 너를 미워한 건 아니었어. 그냥 질투했던 것 같아. 질투요?
하늘이가 너를 더 좋아할까봐, 엄마를 더 찾을까봐, 그럼 나는 정말로 혼자가 될 것 같았어. 정임의 솔직한 고백에 다영은 울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 쓸모 없어지는 게 무서웠어. 다영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믿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감사했어요. 제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늘이를 사랑해 주셔서. 하지만 동시에 저도 무서웠어요. 하늘이가 저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할까봐. 두 사람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비슷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참 바보 같았네. 정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둘 다 하늘이를 사랑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다영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많이 지쳤어요. 다영이 고백했습니다. 도훈 오빠랑 결혼 생활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고, 가끔은 모든 게 내려놓고 싶었어요. 알아. 힘들었겠다. 정임이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뭐든지 말해봐. 하늘이를 가끔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다영의 부탁에 정임은 놀랐습니다. 정말 내가 도와줘도 돼? 물론이에요. 어머니는 하늘이 할머니잖아요. 소중한 할머니예요. 다영의 말에 정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며칠 후 정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한 발 물러나기로, 더 이상 하늘이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기로, 대신 하늘이를 위한 할머니가 되기로. 토요일 오후 정임은 다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하늘이가 좋아하는 과자와 장난감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다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하늘이 있어? 네, 안에 있어요. 정임이 들어가자 하늘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정임은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그리운 냄새, 따뜻한 온기. 보고 싶었어, 하늘아. 나도 보고 싶었어. 하늘이가 할머니 목에 매달렸습니다. 정임은 한참을 하늘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냥 사랑하면 된다는 것을. 거실에 앉아 정임은 다영에게 말했습니다. 다영아, 내가 미안했어.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너한테 상처 많이 줬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다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용서했어요, 어머니. 하늘이는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한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니까.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다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내가 잘못했다. 하늘이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놓을게. 대신 가끔 봐도 되지?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하늘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임은 하늘이를 불렀습니다. 하늘아, 이리 와봐. 하늘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주 못 올 거야. 그래도 괜찮아? 하늘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싫어. 할머니 매일 와야 해. 정임이 웃었습니다. 매일은 안 되고 주말에 올게. 그리고 하늘이,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알았지? 응.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이를 제일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하지만 엄마가 최고야. 알았지? 응, 엄마 최고. 하늘이가 다영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다영은 아이를 안으며 정임을 받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내가 고마워. 이해해줘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아 하늘이는 신나서 할머니와 엄마 사이를 오갔습니다. 할머니, 이것 봐. 엄마, 저것 줘. 정임과 다영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정임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 벌써요? 더 계시다 가세요. 다영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너희끼리 시간을 가져야지. 정임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하늘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주말에 올게. 약속할게. 정임이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정임은 하늘이를 다영에게 돌려줬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이는 엄마 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현관문 앞에서 다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젠 싸우지 말아요. 우리 아이 앞에서만큼은. 정임이 다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편이야. 하늘이를 위해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 갈등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임은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이를 소유하려던 집착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냥 할머니로 남기로 했습니다. 가끔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할머니. 다음 주말 정임은 다시 하늘이를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한쪽은 엄마, 한쪽은 할머니. 하늘이는 신나서 뛰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빨리. 정임과 다영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는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지 않으니까, 함께 있으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니까. 하늘이의 마음에 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까?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놓는 법을 배웠어. 사랑한다는 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는 걸 이제 알았어. 어른들의 욕심이 멈춘 날, 아이의 마음에 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놓아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 발 물러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손주를 빼앗긴 날 어른들은 서로를 미워했지만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지키는 것이고 가족은 다시 이어가는 것이라는 걸. 오늘 서로를 용서한 이 순간, 한 가족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